진심. 너무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다. 진심이 통하는 사람. 특히 진심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와 이미지를 좋아하는데 그만한 매력이 있어서 그렇다. 진심은 엄청나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해서도 안 된다. 너무 꾸며도 안 되고 또 너무 대충 해도 안 된다. 그 중간이 참 어렵다. 사람과 사람 사이엔 아주 미묘한 선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의 마음이 그 선에 닿으면 그제야 진심이 통하게 된다. 결이 맞는 사람이란 그렇게 어려운 진심이 자주 통하는 사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나를 조금 실망시킨다고 할지라도 너그러이 용서해야 한다. 살면서 매우 찾기 힘든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될 사람들이다. 특히 심적으로. 나를 아프게 하는 건 놓아버리세요. 너무 지치고 무너져 내릴 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깊은 우울에 빠졌다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놓아버리세요. 누구는 말하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제 생각은 조금 달라요. 무조건 긴 시간 준비하고 도전한다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아요. 너무 냉정해 보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로 한 걸 이루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을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경험만으로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그동안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보낸 시간 속에는 얻는 게 많습니다. 긴 시간 동안 모든 노력을 했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서 이미 단단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다른 목표에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습관과 끈기는 원한다고 해서 한순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포기할지 말지 자주 고민해도 됩니다.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오면 대신 좋은 포기를 해야죠.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차라리 그만하는 게 더 행복할 것 같다면 그때 포기하면 됩니다. 때로는 계속 노력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만두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포기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도전을 하는 겁니다. 불안하세요? 1시간 정도의 강연이 끝나면 항상 오신 분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수많은 종류의 질문들을 해주시지만 삶이 불안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작가는 고정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글을 쓸 수 있을지, 또 언제까지 사람들이 글을 봐줄지 모르는데 불안하지 않냐는 내용이다. 실은 나도 자주 불안하다. 그냥 불안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불안하다. 때로는 우울하고 미칠 지경이다. 질문 그대로 고정된 수입도 없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나 역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지라 겁이 난다. 하지만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을 수만은 없다. 불안을 떨쳐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당장 5분 안에 내 기분을 망칠 수 있다. 당장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 책을 사람들이 읽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각종 걱정을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금세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난 나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 걱정은 극단적이다. 하면 할수록 희망 같은 건 보이지도 않고 낭떠러지로 자신을 떨어뜨려 버리기 때문이다. 불안 요소만 생각하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지만 반대로 희망의 근거들을 떠올리면 또 해볼 만한 인생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적인 생각만 가득 채워 살면 좋겠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것과 결과를 내지 못한 내 모습만 크게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미래를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걸 위험하거나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자주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나를 궁지로 몰아넣지 않는다. 좋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해온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나에게 계속 주문을 걸어야 한다. 스스로 내 삶이 너무 불안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불안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두 번째는 실력을 쌓고 준비하는 것이다. 나에게 불안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연히 불안합니다. 당장 다음 달에 강연이 들어오지 않고 일이 없다면 생활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한 달이 아니라 수개월 이상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하네요. 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까봐 떨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을 잘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강연을 잘 마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제 할 일을 잘 마쳤다면 내일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걸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좋은 오늘을 보내면 또 좋은 내일이 오고, 좋은 내일을 보내면 또 좋은 내일 모레가 오는 것 정도는 알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에게 보이는 미래의 범위예요. 이걸 365번 반복하면 좋은 1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렇다. 너무 유명해서 한 달에 50개씩 강연을 하는 강연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몇 번의 강연을 대충 하게 되면 당장에는 티가 안 날지라도 하나 둘씩 강연이 끊기게 된다. 반대로 한 달에 강연을 한 개밖에 못하는 사람의 강연이 너무 좋고 청중들의 반응 또한 좋으면
알게 모르게 섭외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강연자 말고 직장인으로 예를 들어도 그 내용은 같다. 내가 이 작은 회사에 언제까지 다니게 될 수 있을지, 또 이직은 하고 싶은데 방법과 기회가 없어서 걱정이 많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당신의 하루하루에 집중하는 일이다. 당신이 할 일을 척척 해내고 노하우가 쌓여서 담당자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기회는 온다. 추천을 통한 이직의 기회나 스스로 쌓인 실력을 갖추고 이직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 번에 대기업으로 갈 수는 없을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더 규모가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게 된다. 같은 상황에 두 사람이 있다면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과 오늘에 집중하면서 실력과 팽판을 쌓아가는 사람의 미래는 확연히 다르다. 세상에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먼저 생기지도 않은 미래의 불안을 오늘로 끌고 오지 않는 것.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오늘에 집중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뿐이다. 긴 시간 실력이 쌓인 사람에겐 자신이 싫다고 해도 좋은 일이 알아서 따라온다. 주인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게 유독 힘든 일이 생긴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며 조금씩 이뤄갈 때마다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을 얻게 된다. 결국 주인공은 행복해지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당신은 주인공이다. 세상의 주인공은 아닐지라도 최소한 내 삶의 주인공은 맞다. 당연히 힘든 일도 존재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억울함도 삶 곳곳에 존재한다. 불안감은 멀리 치워버리며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불과 작년이나 6개월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려 보면 알게 모르게 생각의 폭이 넓어져 있고 단단해진 모습에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될 때도 있다. 이 또한 큰 성장이다. 여러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이겨낼 수 있는 어려움이 주어지며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조심성 있게 나아간다. 압축해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르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다.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또 어려워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아간다. 단순히 능력치만 보자면 조연들이 더 뛰어난 설정도 많지만 빠른 길이 아니라 옳은 길로 가며 늦더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간다. 스스로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는 주인공보다 능력도 더 뛰어나고 환경도 훨씬 더 좋은 조연들을 보며 내 상황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다. 남보다 잘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 하지만 지금 가진 것, 이룬 것을 제외하고 주인공은 주인공만의 매력 그리고 능력이 있다. 대단한 걸 이뤄내고 남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주인공이다. 그래서 멋지고 그래서 주인공이다. 당신도 스스로를 삶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알아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은 무조건 해피엔딩이란 것이고, 두 번째는 당신이 목표한 곳으로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너무 힘들고 답답해도 그래도 우린 살아간다. 좋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다.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더 좋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아가면 더더욱 좋다. 날이 갈수록 단단해지고, 때로는 뻔뻔해지며 내 앞에 닥친 어려움을 이겨내는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이라는 최종 목적지로 잘 가고 있는 게 아닐까? 당신은 주인공이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결정. 나는 보통 사람에 비해 결정을 잘하는 편이다. 저녁 메뉴를 고르는 사소한 것부터 내 삶의 목표와 관련된 것까지 아주 잘 결정한다. 하지만 때론 후회도 남는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정했던 답보다 다른 선택이 더 좋았거나 천천히 제 3의 선택지를 만들어 볼 걸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이유는 아마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바로 나에게 여유가 없었구나 하는 마음.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도 한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한다. 모든 선택이 옳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후회만 남기며 살아가는 게 가장 좋다. 때로는 빨리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있고 천천히 결정해야 하는 일도 있다. 어쩔 수 없이 바로 선택해야 하는 일은 비교적 가벼운 것이니 선택 후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천천히 결정해야 하는 일에 대해선 조금의 시간을 갖자. 계속 생각하는 건 불안한 상상만 커질 뿐 나에게 진짜 도움은 되지 않는다. 산책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기분과 생각이 잔잔해질 때, 그런 충분한 여유가 생겼을 때 당신에게 가장 좋은 답이 나온다. 적당히.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 먹으면 질린다. 아무리 멋진 곳도 매일 가면 식상하다.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매일 만나면 특별할 게 없다. 여행이 좋은 이유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계획하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나는 특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그 어떤 대단한 것도 당신 곁에 계속 머무른다면 그건 더 이상 특별하지도 심지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당신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걱정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많이 얻어야 하고 과연 이게 옳은 방향일까 하는 고민도 필요한 걸 안다. 그러나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 생각들이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쉴 틈 없이 계속 머릿속에 있다면 그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쯤은 쉬어가자. 조금 쉬고 여유를 갖고 정리하면서 하나씩 정해가면 되는 것이다. 푹 쉬는 날이 많아야 오래 멀리 갈 수 있다. 올바른 결정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움직이기.
게을러지면 우울해진다. 또 우울할 때는 게을러진다. 우울함과 게으름은 뜻은 다르지만 우리 몸의 반응은 비슷하다. 푹 쉬고 싶어서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좋아하는 음악과 커피가 있는 카페에 잠깐 나갔다 오는 게 더 충전이 될 것이다. 접이식 의자를 들고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보며 바람을 쐬는 것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무조건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충전이 더 빠르다. 나도 그러한 경험이 있다. 약속이 있을 때 20분만 더 일찍 도착하면 주변의 옷가게나 액세서리 가게를 둘러보기만 해도 재미있고 활기가 돈다. 나가기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조금씩 움직여보자. 더 나아가 취미를 만들면 더 좋다. 우리는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해왔지만 그런 휴식보다 더 좋은 건 따로 있었다. 심지어 체력적으로 힘들더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를 하며 보내는 시간이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상위에 있는 휴식이며 마음 충전에도 도움이 되니까 말이다. 움직인다는 말은 에너지를 쓴다와 같은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라는 것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신기하게도 오히려 활기가 돌고 행복이 차오르는 활동이다. 행복이 가득 차면 체력도 마음도 든든해지는 거고. 거절에 대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제안할 때 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 안 될 것 같은 건 거절하는 사람이다. 긴 시간 고민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 성격이나 상황과는 맞지 않는 일이라면 미안할지라도 정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마음은 잘 모르겠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 볼 시간도 필요하지만 면전에 대고 거절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 거절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줄 수도 있지만 그 감정의 길이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정확한 거절은 오해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없는 의견을 표현했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시간만 준다면 그걸로 문제는 없다. 한마디로 뒤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수락도 거절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답변이 없으니 시간은 계속간다. 제안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다리기도 해봤다가 물어보기도 해봤다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재차 물어야 하고 그때마다 제대로 된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거절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만 상한다. 물어본 사람은 왜 저렇게 계속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고 거절이 힘든 사람은 거절도 아니고 수락도 아닌 애매한 상태를 계속 지속해야 해서 힘들다. 이런 시간이 이어지면 단칼에 거절해도 튼튼했을 사이가 거절하지 않아도 금이 가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골은 깊어지고 서운함은 계속 커지기 때문이다. 정말로 내 마음을 알 수 없어서 시간을 달라는 게 아니라면 그냥 거절 자체가 어려운 거라면 조금은 연습해 볼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해서 그렇게 해서 틀어질 사이라면 그렇게 끝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면
순간에 어색한 공기는 흐를 수 있어도 최대한 기분이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미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미안함을 갚아주거나 위로를 해주면 된다. 오히려 그 솔직함과 배려심 덕분에 더욱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한다. 거절에 미안하고 어려워서 계속 미루다 보면 골이 깊어진다. 그렇게 때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한다. 살다 보면 사람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사소한 것이면 더더욱 안 된다. 당신의 사람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도 최선의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시작할 수 있는 일. 자신감과 자존감의 차이는 이렇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충분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생기는 것이고, 자존감은 배경이나 현재 상황이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선 어느 정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준비하고 노력해서 결과가 나와야 하며, 그 결과가 스스로 만족스러워야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자존감을 채우는 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나라는 존재는 선택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떤 모습이고 어떤 환경이어도 나라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다. 자신감을 쌓기 위한 수많은 일들을 잘 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이다. 이뤄내기에 넘치는 재능이 있다고 해도 자존감이 너무 낮아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많은 것이 잘 풀리지 않게 된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감과 자존감이다. 지금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것들을 시작하고 또 이뤄나가게 될 것이다.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해주자. 조건이 붙지 않는다. 조금씩 장점을 알아봐주면 나중엔 나의 단점도 매력처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당신이 하는 일들은 차근차근 결과를 내게 될 것이고, 그땐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가득해지면 말 한마디 예쁘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주변인들과의 사이도 좋아지게 되니 나의 인생 자체를 사랑할 힘이 생긴다. 지금부터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는 것을 시작으로 자존감을 만들어가고, 그걸 통해 자신감이 생기면 노력하지 않아도 또다시 자존감은 올라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주 입 밖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나오게 될 거고,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읽어봤습니다. 최대호 작가님의 산문집. 읽는데 왜 이렇게 힘이 되는 것 같죠? 저 혼자? 막 내가 누구한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막 최대호 작가님의 생각인데 막 내 생각인 것 같고, 맞아 이러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준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의 상황도 잘 모르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잘 모르니까요. 근데 가끔 정말 살면서 간혹 가다가 이런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타이밍 맞게 누가 딱 이런 말을 해준다면 정말 눈물이 날 것만 같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이 책을 만나게 된다면, 이 영상을 만나게 된다면
참 든든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있는 너에게. 오늘 이렇게 제가 이 옷 입고 왔잖아요. 깔맞춤하고 온 겁니다. 생뚱맞게 갑자기. 농담이고요. 제가 이 색깔 옷 좋아해요. 지저분하네요. 아무튼 많이 입고 다녀서 그런가. 그래요. 저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날 봬요. 안녕.